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인공지능 핵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xAI의 드림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최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xAI 공동 창립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의 이야기들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 설립 이후 외부로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회사가 구성이 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를 비롯해 뉴럴링크와 보링 컴퍼니 등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공동 창립자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드림팀은 화려합니다. 딥마인드와 오픈 AI의 전 엔지니어이면서 GPT 3.5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언어 모델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고르 밥슈킨, 딥마인드와 구글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면서 생물정보학을 전공하고 강화학습 모델을 연구한 마누엘 클로이스, 구글 전 연구원이면서 수학을 컴퓨터 코드로 변환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토니 우, 구글 전 선임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세게디, 토론토 대학 조교수이면서 제프리 힌튼 박사의 제자인 지미 박,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엔지니어인 토미 플랜, 테슬라 슈퍼컴퓨팅과 기계학습 부문에서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았던 노스 노르딘, 오픈 AI의 전 엔지니어였던 카일 코식,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연구를 했던 그렉 양,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이었던 구동장, 그리고 구글 브레인의 연구원이었던 지항달까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먼저 xAI에 대해 소개하면서 창립 멤버들이 xAI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갈지 직접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한 목적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고차원적 목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심오하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오류가 발생하면 인정하고 수정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빠르고 멋진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차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는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류 문명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완전하게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에 있어서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실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 사고법 제1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챗GPT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다룰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통해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실제 진실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차를 물리적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실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진실과의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물리적 방법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서든 최대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 인류에게 있어서 초지능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달, 소행성 등을 볼 때 정말 스릴 넘치고 흥미를 느끼지만 그것이 인류를 볼 때 느끼는 흥미와 재미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스크 자신은 화성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화성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짓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진실을 탐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 철학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도록 흥미있는 대상을 찾아서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은 수년 동안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이를 약간 뒤집기만 하면 악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xAI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xAI 기업의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트루스 AI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고르 밥슈켄도 일론 머스크와 같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호기심이 일론 머스크와 잘 맞아서 xAI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밥슈키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일했을 때 딥러닝 분야에서 인상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했고 알파고 역시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어 이 분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 입사해 알파스타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파스타는 머신러닝 에이전트에게 스타크래프트2 게임을 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는데요. 비록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GPT 3.5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특히 언어 모델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xAI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의 집단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간은 망원경을 보고 직접 로켓을 타고 가서 우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 천재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주에 대한 탐험을 시도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를 탐구하려는 도전인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고르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머스크는 이고르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물리학이었는데 한때 물리학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충돌기 실험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다시 물리학을 다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물리학과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이 천재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내며 세상을 수식으로 가득 채웠던 열정이 일론 머스크와 xAI에 참여한 천재들이 느끼는 열정과 흥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과 정보 이론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을 계산해서 중력을 이길 추력으로 로켓을 지구 궤도로 발사하고 다시 착지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역추진 엔진을 가동하는 펠컨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물리이론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누엘 클로이스는 xAI에 합류하기 전에 6년 동안 구글 딥마인드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르와 함께 알파스타 같은 대규모 강학습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물정보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신이 배운 생물정보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망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습 활동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마누엘 클로이스의 참여가 인공지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